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제가 오늘이 8월 5일이네요. 8월 5일 아까 낮에 영상 하나 올렸고, 제가 낮에 영상을 2개 찍었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영상이 찍다 보니까 거의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찍은 게 이제 의미 발생시키는 거에 대한 주제로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고 해서 그거 이제 찍었는데 앞에 1시간 가까이 찍은 게 날라가 버렸어요. 그 한 59분 막. 그래서 되게 절망을 했는데, 제가 이것도 지금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찍지만 이게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영상이 찍혔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말을 하고 있지만, 다른 영상들을 찍은 영상을 틀었을 때는 제 아이폰을 쓰는데 소리가 나오는데 그 1시간짜리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가 앞으로 영상 찍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면접에 대한 거를 지금 오후 11시 35분, 밤이 다 되고 이제 제가 자야 할 시간이지만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빠지는데, 어쨌든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는 1시간에 걸쳐서 얘기한 부분을 좀 다시 얘기하려니까 좀 막막하긴 하지만, 그 영상 개인적으로 많은 걸 얘기를 하면서 좀 힘들게 찍었는데 그게 못쓰게 됐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자,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얘기하는 면접은 미술대학 면접이겠죠. 이 면접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은 댓글을 보니까 대학원, 그러니까 전문사를 진학을 하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뭐 가방끈 기준으로 이제 소위 이제 학부 따리가 무슨 대학원 진학하려는 분에게 뭐 할 말이 있겠냐, 뭐 이렇게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뭐 이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이나 뭐 그런 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 사실 대학원을 졸업해야 될 나이죠, 제가. 아니면 이제 대학을 진학을 이미 하고 마쳐야 되는 뭐 그 정도 나이대라. 그리고 뭐 시험을 많이 보기도 했고, 뭐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이 있으면은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정답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괜찮다, 설득력이 있다 라고 여겨지시면 참고를 하시고, 아니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뭐 한예종 입시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나름의 동의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게 그분들한테 또 유익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자, 어쨌든 뭐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면접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미술대학에서의 면접, 번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를 하기가 편한데, 쉽게 얘기하면 미술대학에서 면접을 보면서 그 교수님들이 물어보는 거는 결국 본인의 작품이랑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회사 면접은 그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일을 할 어떤 제목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 거죠. 이게 일 잘할 사람 뽑는 거고, 미술대학에서는 작업을 와서 잘 할 만한 사람을 뽑는 거겠죠. 학교에서. 그럼 당연히 작업에 대한 얘기,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거기까지는 동의가 다 될 거예요. 뭐 그걸 동의를 안 할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번역에 대한 건데, 이게 뭐냐면 미술 언어와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쓰는 언어도 그렇고, 한국어든 뭐 영어든 독일어든 불어든 인도네시아어든 라틴어든 무슨 언어든지 간에 결국 그 인간의 일반적인 언어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사람과 사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생겨난 어떤 기호들인데, 그런 언어 체계와 미술의 언어는 조금 달라요. 좀 달라서 물론 연결되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서 이 미술과 미술의 언어, 본인 작품, 본인 작업의 작업의 언어, 미술 언어를 내가 쓰는 한국어라는 의사소통의 언어로 번역을 자꾸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것이 기반에 잘 깔려 있으면 면접하는 게 크게 어려울 이유가 없다, 사실. 많은 사람 앞이나 아니면 뭐 교수님 앞에서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게 긴장은 되겠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일 때 긴장을 할 것이고, 하지만 본인 작업과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평소에 그런 훈련을 많이 해 놓았으면. 훈련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사실 작품 제작을 하고 미술을 본인의 제2 외국어처럼 구사하는 작가들에게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본인 작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면서 겪었던 것이나 내 작업의 뭐 모티프나 레퍼런스나 어떤 식으로 이 작업이 작동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작업 노트에 많이 쓰잖아요, 작가들이. 작가 노트라 그러죠. 작업 노트, 작가 노트. 뭐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뭐 하나의 창작으로 볼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아틀라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면 뭐 아틀라스가 이제 세계를 상징하는, 뭐 서양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 새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담은 것이기도 한데, 뭐 그런 얘기들,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 안에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나 뭐 수많은 텍스트를 보면서 뽑아 올린 인용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미술대학의 면접은 평소에 내가 작업에 얼마나 충실한 태도를 가지고 임해 왔느냐로 보는 것이고, 그래 왔으면 미술대학 면접에 문제가 없다, 사실. 문제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긴장되는 거 말고는. 긴장돼서 말을 버벅일 수는 있고 더듬거릴 수는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점수를 깎지 않거든요, 미술대학 면접에서. 너무 긴장해서 머리가 하얘진다. 사실 그것도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말이 버벅될 수는 있어도 너무 긴장해서 내가 말을 아예 못한다? 그거는 사실 준비가 부족한 거죠. 본인 작업에 내가 밥 먹듯이 하는 미술 작업에 대해서 면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에서 아무 말도 못할 정도라면 사실 작업에 대한 본인의 충실도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쪽에 가깝고요. 자기 미술, 자기 작업,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그런 모든 프로세스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편하게 술술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에 되게 좋은 예시가 뭐냐면 한예종 교수님 중에 제가 이제 스튜디오 2년 동안 들었던 교수님, 한예종 학부에서 3학년에 올라가면 스튜디오라는 그 전공 수업이 있는데, 그 스튜디오 수업에서 교수님 하나를 본인이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그 교수님 반에 들어가서 그 교수님이랑 같이 한 학기 동안 작업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오케이 사인을 받으면 그 교수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뭐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 되면은 뭐 2지망, 3지망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가 이제 1지망으로 넣었던 교수님이, 저는 이제 페인팅을 하고 싶으니까 김지원 작가가 있어요. 김지원 작가. 유튜브에 김지원 작가 치면 이제 MMCA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려놓은 김지원 작가, 저에게는 이제 선생님인데, 김지원 선생님의 그 인터뷰가 있어요. 뭐 20분짜리도 있고, 이거 제가 알기로 1시간짜리도 있는 걸로 아는데, 거의 1시간짜리가 모르겠어요. 있는데 굉장히 좋은 예시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다르게 하면 안 돼,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그냥 자기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그것은 작업에 대해서 그만큼 진심이고 열심히 자기 작업에 임해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티스트 토크라 그러죠. 이 아티스트 토크를, 작가들의 아티스트 토크를 참고해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면접 준비에. 그러니까 사실 이 김지원 선생님이자 김지원 작가는 이 국립현대미술관 뭐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미술대학에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가서 본인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사실 베스트죠. 자기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학생 때 좋은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학생 신분을 벗어나기 앞두고 있지만, 물론 이제 또 이제 대학원 진학을 만약에 하게 되면 또 학생이 되겠지만, 학생 때 학생의 신분의 창작자일 때 제일 좋은 것은 본인의 롤 모델을 찾는 거예요. 작가로서의 롤 모델을 찾아서 그 작가를 따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베끼는 게 아니라, 베끼고 그 작가를 뭐 훔쳐가지고 이걸 도용해서 뭐 막 이용해 먹고 뭐 이런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 작가를 닮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이게 따라하면서 이 작가의 좋은 점을 나의 작업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거죠. 그거는 모든 작가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사실 피카소는, 자코메티가 피카소 보고 저놈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피카소는 뭐 그 루브르 미술관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대가들 그림 보면서 그렇게 카피나 베끼기를 많이 했다고 하고, 실제로 본인의 작업의 모티프나 레퍼런스가 선대 작가들의 작품들인 경우가 많았고, 그만큼 연구를 하는 거죠. 본인을 리스펙하는 작가 예, 어떤 부분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다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이 하나 점을 딱 찍으세요. 저는 학부 다닐 때 김지원 선생님이었고, 학교에서는 김지원 선생님의 작가로서의 태도, 그 다음에 이제 페인팅에서의 그 페인터리한 뭐 물감을 다루는 방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봤죠, 많이. 선생님 작업실 가서 이야기도 많이,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고, 그 작업도 워낙 오래 하신 분이기도 하고, 작품군도 엄청 다양하시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당장 이렇게 면대면으로 접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서치를 하면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특히 대가들은 너무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이미 이제 죽은 한참 지난 선대 작가들은 뭐 많이 나오잖아요. 피카소만 해도 1900년대 거의 중후반까지 살았는데, 지금 뭐 연도로 따지면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죽은 지. 근데 피카소는 뭐 자료가 그냥 뭐 넘쳐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피카소의 말인가? 뭐 한 그 책도 있어요. 저도 읽어봤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태도로 작업을 했고, 이런 거를 충분히 조사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 작업, 내 작업은 그러면 어떻지? 이 사람한테서 내 작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뭐가 있지? 미술사를 공부를 하면서도 내 작업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뭐가 있지? 책을 읽으면서, 소설을 읽으면서도 내 작업과 이 소설이 어떤 연결점이 있지? 시를 읽으면서, 이 시의 이 구절이 내 작업의 어떤 부분이랑 링크되는 부분이 있어. 이 구절 혹은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 작업을 내가 지금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어떤 포인트랑 링크를 시켜보자. 이러면서 사실 면접 준비도 되는 거고, 내 작업도 굴러가고, 그리고 그 과정이 재미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뭘 해라가 아니라 약간 오타쿠 기질, 오타쿠라 그러죠, 그 일본 말로. 어떠한 것에 이제 약간 후벼 파는 사람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본 만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뭐 이쪽의 의미로 축소됐지만, 원래 오타쿠는 어떠한 분야에 이제 막 계속 디깅을 하면서 얘를 후벼 파는 이런 사람들인데, 미술 오타쿠가 되면 사실 면접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 아주 원론적인 거죠, 사실. 그런 거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나의 미술 언어를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자꾸 번역을 시도를 해야 된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하고 있는 것도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일상 언어로 계속 풀어내는 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작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다음 미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일반 언어로, 미술 언어를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뭐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올 텐데,
그런 문제가 바로 그런 오타쿠 기질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미술 문해력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굳이 제가 이제 말을 만든 건데, 미술 문해력이 뭔가요? 미술 문해력은 어떻게 키워지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댓글에서도 본 것 같은데, 이제 방법론을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술 문해력은 기본적으로 미술 자체에 대한 공부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국어, 영어, 수학 그 학생 때 공부하듯이, 물론 그렇게 뭘 막 달달 깜지 쓰면서 외우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오타쿠 기질이죠. 디깅을 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세잔의 빅토아르산 연작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거의 한 4, 50분을 설명을 했는데 그게 날아가 버려서 참 그러네요.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제가 뭐 세잔의 빅토아르산을 검색을 하셔서, 네이버든 구글에든 검색을 하셔서 이미지란에 가보면 많은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산 그림. 그래서 이 산 그림, 이게 뭐 모르는 사람들은, 학생들이니까 모를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게 뭐 잘 그린 건가? 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거? 여기서 뭘 읽어내야 되는가?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빅토아르산을 반복적으로 세잔이 그렸죠. 똑같은 대상을.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제 남한에서 백두산을 갈 수 없지만 백두산 갔다고 치고 백두산을 계속 그린 거죠, 보면서. 근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게 뭐 미술사적으로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걸 공부하는 거죠. 책을 보면서, 수업도 듣고 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도구로 삼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도 한번 보는 거죠, 이 그림. 그래서 한번 이제 얘기를 드려보면, 뭐 세잔이 이 빅토아르산을 그렸다. 그 다음에 세잔이라는 화가랑 뭐 어떤 작가가 링크가 되지 하면 이제 바로 보통 피카소랑 연결 짓죠. 아니면 마티스, 앙리 마티스 이렇게. 그래서 피카소의 뭐 큐비즘, 그다음에 앙리 마티스 뭐 야수파의 저거 뭐냐 색채, 뭐 이런 거랑 연결 짓죠. 피카소는 형태적인 부분, 형태의 뭐 해체. 그 다음에 뭐 주관적인 색채, 마티스 뭐 야수파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연결 링크가 되고, 뭐 세잔 이전에 누가 있죠? 세잔 이전에 이 색채 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뭐 인상파 영향 받았잖아요, 세잔. 뭐 그런 것들이 얘가 아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는 아냐 모르느냐가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알면 되고, 공부를 하면서 미술사가들은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렇다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런데 까지 가면 베스트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본인이 보는 그 시각이 생겨요. 맨 처음에는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데 바쁘다면, 이제 아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작업이랑 자꾸 링크를 시키고 연결을 지으면서 나는 이게 보여. 근데 그게 오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작가로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미술사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지식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창작을 하고자 하는 창작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재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제 얘기를 해볼게요. 빅토아르산 이미지 하나 띄워보세요. 제가 보고 있는 산이랑은 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빅토아르산과 그 아래에 있는 뭐 나무나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초반에는 이런 것들이 비교적 어떤 형태들이 보여요. 그리고 얘가 좀 정돈돼 있고, 근데 느낌은 약간 딱딱한 느낌? 그래서 이게 뭐 잘 그려진 건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입시생들,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막 뺏겨 그리고 따라 그리기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뭐가, 이거 그냥 내가 그래도 그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잔을 파다 보면 세잔이 뭐 구, 그 다음에 육면체, 원추, 원추는 원뿔을 얘기하죠. 뭐 이거를 조합을 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뭐 세상에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시각으로 본 거죠. 그런 기하학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보고 못 그리네,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 편협한 시각일 수 있죠. 잘 그리네 못 그리네 뭐 물론 중요하지만, 세자는 뭐 빅토르산을 사진처럼 똑같이 옮기는 거에 애를 쓰면서 그 의도로 작업을 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말을 이어서 해보면, 근데 이제 후기 작업을 보면은 이 형태들이 점점 해체돼요. 이런 딱딱하고 비교적 구획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 후기작으로 여러 개를 이렇게 눌러서 보세요. 보면은 나중에는 붓터치나 면들이 보여. 붓터치가 막 대놓고 보이고, 그리고 막 여기서 아래에 있는 풀의 초록색이 하늘 위에 가서 발라져 있기도 하고, 산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황토색이 산에 가서 발라져 있기도 하고 하늘에 조금 묻어 있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물론 딱딱 구획이 된 그런 부분에도 살짝씩 있기는 하지만 뭐 나온단 말이죠. 점점 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붓터치의 색면이 보인다는 거죠. 색면이 대놓고 보이고, 그것들이 막 이제 뒤섞이면서 형태가 좀 흐릿해지고 약간 해체되는 그런 느낌이 보이죠. 쭉 보다 보면 뭐 여기서 뭐 이제 뭐 그런 학자들은 뭐 형태의 해체, 그다음에 뭐 색면의 등장, 그래서 뭐 색채를 뭐 주관적으로 사용하는 마티스, 뭐 형태를 해체하는 피카소, 뭐 이렇게 연결 지었겠죠. 연결 지어서. 그래서 세잔이 뭐 미술사에서는 굉장히 막 파워풀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세잔은 인물화에서 이게 극단적으로 잘 보이는 인물화 몇 점이 있어요. 그 인물화도 찾아보면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저는 뭘 보냐면, 세잔의 빅토르산 특히 풍경화를 보면은 이 대기나 공기를 담으려고 했다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어요. 이 형태적인 거라기보다는 얘를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이때의 뭔가 대기, 그 다음에 공기 자체가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이 그림에서. 잘 그리냐 못 그리냐를 떠나서. 근데 얘가 마크로스코 쳐서 보세요. 마크로스코 이제 네이버에 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추상 표현주의 추상화 그린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한테서도 저는 풍경을 본단 말이죠. 그 풍경에서의 대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공기, 이런 그런 감각을, 이게 저는 세잔이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잔이 붓터치 단위로 겹쳐가지고 어떤 살짝 겹치기도 하고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대상과 대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대상과 대상 사이에 있는 뭔가 공기나 대기를 그리려고 했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마크로스코 그림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특징이 어디에도 있냐면 모란디 그림에도 있어요. 그래서 모란디도 검색을 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세 사람 그림을 이렇게 띄워놓고 봐보세요 한번. 모란디 그림도 뭐 정물을 그리는 이 그릇, 병 이런 거 그린 거지만 이런 거에서 저는 이제 뭐 어떤 모란디 작업실에서의 공기와 빛과 뭐 그런 차원의 것들을 저는 본단 말이죠. 붓질 단위에서 화집을 사서 이제 자세히 클로즈업 돼서 쓴 붓질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 또 더 잘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작가로 연결짓고 그 다음에 이 세 작가한테서 제가 공통적으로 추출해낸 저의 시각으로 추출해낸 그 특징을 작업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서 약간 다른 쪽으로 작업을 하지만 뭐 그런 차원으로 한 작업들이 있고 뭐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이게 미술사에서 누가 모란디와 세잔과 로스코를 연결짓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누군가는 그렇게 연결질 수도 있지만 저는 책을 보고 이걸 연결짓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저것 보고 그림도 보고 하다 보면서 이 사람 내가 하려고 하는 바랑 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이러한 공통점이 있고 그런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서 특징들을 추출해보니 내가 하려고 하는 바랑 유사하고 그러면 그런 그림은 어떻게 그릴 수 있지? 어떤 붓질을 쓰고 어떤 색채를 어떻게 다뤄야 그런 특징, 그런 감각을 구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면접에 가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단순하다 사실. 뭐 조금 찾아보고 작업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바를 자꾸 이렇게 그려보고 실패도 하고 화나서 이제 캔버스 막 다 뒤덮어 보기도 하고 찢어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자연스럽게 면접에서 나오는 것이고 당연히 장시간이 필요하고 긴 어떤 작업과 싸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기반이 돼서 미술에 대한 언어가 내가 쓰는 일상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것이지 뭐 시험 앞두고서 뭐 한 달 뭐 시험 앞두고 뭐 바짝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작업을 꾸준히 해온 그런 상황에서 뭔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술술술술 나오는 것이지 뭐 내가 바짝 뭐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벼락치기로 뭔가를 해서 그런 게 나오겠어요? 그거 다 티나요. 면접 때 말 시켜보면 제가 말 시켜봐도 다 알겠는데 뭐. 학생들이랑 얘기해보면 이 학생이 평소에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작업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해온 학생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뭐 그렇지 않고 시험 대비를 해서 한 학생인지 그냥 다 티나요. 그냥 얘기해보면 교수님들은 훨씬 더 잘 볼 거고 그냥 몇 마디만 나눠봐도 느껴지니까 평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내가 평소에 준비를 안 해놨다. 그리고 평소에 나는 뭐 작업에 대한 생각도 별로 안 했다. 그러면 사실 준비를 더 하고 작업을 열심히 하고 학교를 들어가야겠죠? 그게 맞아요 사실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뭐 애매한 상황인데 학교를 들어가면은 뭐 합격을 해서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크게 얻어가는 바가 많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여기 질문 남겨주신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라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하는 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고, 나는 뭐 미술 사랑을 링크 지어서도 얘기를 뭐 충분히 내 나름대로 디깅한 게 있기 때문에 내 작업이랑 링크 지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 작업의 표현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미적인 장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뭐 구성에 대해서, 물론 저는 회화하는 사람이니까 회화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면접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준비가 덜 된 것이고 작업을 아직 뭔가 고민을 많이 하고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니 한 해 더 작업을 하시고, 아니면 한 해가 됐든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작업을 가지고 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전시도 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 미술적인 경험들을 쌓고, 그리고 내 작업에 대해서든 그냥 미술 일반에 대해서든 편하게 술술 얘기할 수 있을 때 가서 시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작업을 본인이 열심히 한다면. 근데 이제 뭐 제가 알기로 전문사도 일단은 포포를 보내고 그 포폴이 오케이가 돼서 이렇게 셀렉이 돼야 면접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 물론 거기서 이제 포포를 보긴 하겠죠. 1차로 일단 거기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다음에 면접인 건데, 거기서 통과 안 되면 면접도 못 보죠. 그냥 나가리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 포트폴리오만 봐도 교수님들이 딱 봤을 때 뭐 어느 정도는 나뉜다,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사실 조금 개인적인 취향의 영역으로 가는 경우도 관심사는 있지만, 그 정도 이하인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제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작업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그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뭐 취향이나 뭐 개인적인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이제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뭐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면접 심플합니다. 사실 그렇게 뭐 막 그런 게 없어요. 평소에 본인이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작업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열심히 했으면 한예종 면접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더듬거려도 되고 가서 이제 버버버 대도 돼요. 긴장해서. 그거 다 이해합니다, 교수님들이. 그거 가지고 점수 깎고 막 쟤 왜 저래 막 그러면서 뭐라 하고 안 그래요. 미술하는 사람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이 더 드물어요, 사실. 전체로 보면. 예종이 좀 특이한 케이스지. 예종은 면접도 봐야 되고 자꾸 애들한테 말 시키고 뭐 이러니까 사실 작업보다 말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미술 본인 작업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전에도 제가 추천했던 방법이지만, 아니면 녹음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작업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내가 찍은 영상을. 그래서
그러면 좀 객관화가 되잖아요. 내가 화면에 나오니까. 제가 유튜브 찍는 게 뭐 제 입장에서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막 무슨 어떤 폼을 가지고서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 항상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봐도 제가 하는 말들이나 작업이나 미술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제가 보기에 뭐 이상하지 않아요. 충분히 설득이 되고 제가 제가 얘기하는 거를 남이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봐도 설득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람 이야기에 뭐 끄덕끄덕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면 돼요. 사실. 그리고 본인이 찍어봤는데 그런 정도다. 그러면 자신 있게 시험을 보시면 되고 면접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근데 다만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뭐 말도 꼬이고 뭐 작업에 대해서 잘 얘기 못하고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렇다면 그런 본질적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활동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겪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자주 찍으면서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많이 발전할 겁니다. 미술에 대해서도. 아는 게 생기고 겪은 게 많아지면 면접도 편하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을 하는 거는 책을 읽는데 그 책이 뭐냐면 자신만의 독특한 의견을 개진하는 책을 한번 많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저는 그런 책들을 즐겨 읽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 작품을 많이 보게 되고 개성이 있는 의견을 개진하는 텍스트들이 있거든요. 뻔한 얘기하는 것들 말고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 이전의 영상에서는 이 얘기는 안 했지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문학 작가가 있는데 맞겠지? 이 작가는 유명한 거는 이제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유명하죠. 다 들어봤을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이 소설을 쓴 작가인데 이 작가의 산문, 그러니까 문학이 아니라 그냥 에세이가 있거든요. 하나. 그게 게으른 자들을 위한 변명, 게으른 자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책인데 요거거든요. 민음사에서 나온 이 보이나? 게으른 자를 위한 변명.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민음사랑 아무 관련 없고 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작가랑은 당연히 관련이 없을 것이고 이미애 씨라는 번역가랑도 전혀 일면식이 없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뭐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제가 읽어보고 재밌어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이게 뭐냐면 게을러져야 된다. 젊은이들은 솔깃하지 않나요? 게을러져야 된다. 젊은이들이여 게을러져라 라고 주장을 하는 텍스트고 이걸 읽다 보면 게을러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접하고 하면서 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저런 근거를 가지고 저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말이 기묘하게 설득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막 경험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뭐 이제 위대한 학자가 한 얘기 뭐 이런 거 들먹이지 않아도 아니면 뭐 자료든 통계 자료든 아니면 뭐 미술 사의 어떤 부분이건 어떤 위대한 학자가 얘기한
뭐 어떤 의견이건 어떤 철학자의 말이건 이런 거 굳이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내 말처럼 이렇게 포장 안 해도 본인의 말에 설득력이 생기게 돼요. 그런 텍스트를 자꾸 접하다 보면. 그리고 그런 그 작가의 나름의 이런 체계를 자꾸 이렇게 습득을 하다 보면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 예종 조형예술과 입시를 위한 유튜브를 어떤 책에서 보고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듣고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예종이라는 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겪고 배웠던 걸 기준으로 해서 이 학교가 무엇을 요구를 하고 어떤 학생을 원하고 어떤 미술가 상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피부로 겪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리고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누가 예종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약간 모순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서 시험을 봤고 여러분 좋은 거예요. 사실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거를 그래도 듣고 뭐 참고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안 좋은가? 저는 그런 거를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찾아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학원 가서 얘기해도 이제 수업 들어라 돈 내라 뭐 이런 얘기나 하지 제대로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근데 제가 그냥 다 까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술관에서 얼굴도 까고 대놓고 등장해서 얘기를 하니까 뭐 제가 뭐 뒤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막 거짓으로 얘기하고 적당히만 얘기하고 뭐 그러지 않으니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술과 작업 그다음에 예종 입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들에 그래도 뭐 납득이 가고 설득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해보세요. 도움이 분명히 되면 됐지 안 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학년 입학한 학생들도 아주 여러 학생들이 유튜브를 봤대요. 그리고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 지하철 다니면서 매번 보면서 막 똑같은 거 막 몇 번씩 보고 뭐 그랬대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도움을 많이 받아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30분 만에 반절로 줄여서 끝내려고 했지만 48분, 50분에 가깝게 또 돼버렸네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또 제작을 하고 그 궁금한 점을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미술에 관련된 예종 입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